안녕하세요. 구구판 활용 구구단 학습법을 소개해드릴 브라이언입니다.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 곱셈이란 무엇인지를 배운 이후 2학년 2학기에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구구단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1부터 100까지의 수와 시계보기,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배우는 단계에서 웬만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거나 힘들게 느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곱셈은 묶은 것들의 합을 쉽게 구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덧셈만 알아도 되기는 하지만 구단 학습법에서 설명할 내용처럼 일부의 단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뺄셈을 배운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구구단 학습 레시피라는 부제로 구구판을 활용한 쉽고 빠른 구구단 학습법을 진행하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곱셈의 이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곱셈의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과일인 딸기와 수박을 예로 들며 딸기 3개씩 6묶음일 때 딸기 개수와 수박 4개씩 3묶음일 때 수박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부터 곱셈을 배우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왼쪽 그림의 딸기와 수박은 때로는 사과나 토마토나 오렌지와 같은 과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풍선이나 인형이나 도넛이나 색연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시로 사용되는 물건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몇 개씩 몇 묶음으로 묶여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와 덧셈의 식으로 만들어서 그 합을 구하거나 곱셈을 배운 이후에는 곱셈의 식으로 만들어서 그 곱을 구하면 됩니다. 우측편의 곱셈의 예시 가운데 예시 1은 2개씩 묶은 곱감이 7묶음일 때의 곱감의 총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곱감 2개씩 묶음이 6개일 때 이를 수와 덧셈으로 표시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 그 합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덧셈을 곱셈의 식으로 바꾸면 2 곱하기 6이 되고 그 값은 덧셈으로 구한 것과 같은 12가 됩니다. 예시 2는 7개씩 묶은 초코칩이 5묶음일 때 초코칩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측 아래의 그림처럼 초코칩 7개씩의 묶음이 5개일 때 이를 수와 덧셈으로 표시하면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이 되고 그 합은 35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덧셈을 곱셈의 식으로 바꾸면 7 곱하기 5가 되며 그 값은 덧셈으로 구한 것과 같은 35가 됩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부터 구구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판은 왼쪽의 그림처럼 1단에서 9단까지 곱해진 값들이 각 단별로 같은 색깔로 표시된 구구판 앞면과 오른쪽의 그림처럼 1단에서 9단까지 곱해진 값들 가운데 같은 수를 곱한 값들만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값들은 흰색으로 표시된 구구판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구판 이미지 파일은 이 동영상의 아랫부분에 있는 동영상 설명에 적은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폴더에 올려놓았으며 파일에 포함된 2개의 면을 각각 출력하여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도록 붙여서 코팅을 하게 되면 구구단 학습용 구구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그림 하단에 설명에 적은 것처럼 곱해진 값들이 단별로 같은 색으로 표시된 구구판 앞면은 구구단을 처음 배우는 입문 단계의 학생들이 보고 배우도록 만든 것이며 구구판 뒷면은 구구단 학습 레시피를 통해서 2단부터 9단까지 곱해진 값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구구단 학습 레시피 첫 장은 2단과 3단 학습법입니다. 우선 2단 학습법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구구판 그림에서 어떤 수의 1을 곱하면 그 수 자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2 곱하기 5는 10, 2 곱하기 6은 12, 2 곱하기 7은 14, 2 곱하기 8은 16, 2 곱하기 9는 18이 됩니다. 이러한 2단은 2부터 18까지의 수에서 두 칸 띄기에 해당되는 값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구판을 통해 2단을 배울 때 알 수 있는 것은 n이 1에서 9까지 자연수일 때 2 곱하기 n은 n 곱하기 2와 같은 값이라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 곱하기 2는 2 곱하기 3과 같은 값인 6이 되며 4 곱하기 2는 2 곱하기 4와 같은 8, 5 곱하기 2는 2 곱하기 5와 같은 10, 6 곱하기 2는 12, 7 곱하기 2는 14, 8 곱하기 2는 16, 9 곱하기 2는 18이 됩니다. 다음으로 3단 학습법을 오른쪽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에서 3 곱하기 2는 앞에 2단 학습을 통해서 6임을 알 것이며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3 곱하기 5는 15, 3 곱하기 6은 18, 3 곱하기 7은 21, 3 곱하기 8은 24, 3 곱하기 9는 27이 됩니다. 2단의 곱셈 값들이 2부터 18까지 수에서 두 칸 띄기에 해당되는 값들인 것처럼 3단의 곱셈 값들은 3부터 27까지 수에서 세 칸 띄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됩니다. 그리고 2단에서 2 곱하기 n이 n 곱하기 2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3단에서는 3 곱하기 n은 n 곱하기 3과 같은 값이 됩니다. 즉 4 곱하기 3은 3 곱하기 4와 같은 12, 5 곱하기 3은 3 곱하기 5와 같은 15, 6 곱하기 3은 18, 7 곱하기 3은 21, 8 곱하기 3은 24, 9 곱하기 3은 27이 됩니다.
2단과 3단의 구구단 학습 과정을 통해서 다른 단들의 학습에도 적용이 되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패턴이라 함은 일정한 형태나 유형 또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첫째, 앞의 2단과 3단 학습 과정에서 2 곱하기 4는 4 곱하기 2와 같은 값이 되고 3 곱하기 8은 8 곱하기 3과 같은 값이 되는 것과 같은 대칭 패턴이 있습니다. 대칭 패턴은 1 곱하기 1과 9 곱하기 9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두 수들이 같은 값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대각선을 만드는 값들은 1 곱하기 1에서 시작해서 2 곱하기 2에 해당되는 4, 3 곱하기 3에 해당되는 9, 5 곱하기 5인 25, 6 곱하기 6인 36, 7 곱하기 7인 49, 8 곱하기 8인 64, 9 곱하기 9인 8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의 2단과 3단 학습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9는 9 곱하기 3에 이르기까지 대칭값들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바둑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으로는 반복 패턴이 있습니다. 2단과 3단에서 볼 수 있는 반복되는 패턴은 곱하기 6 이상의 곱셈 값들이 2단과 3단에서 곱하기 1에서 곱하기 5를 한 값들에 각각 10과 15를 더한 값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2단에서의 반복 패턴은 오른쪽 아래 그림의 왼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단에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2부터 10에 이르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단에서 곱하기 6부터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각각 곱하기 1을 한 값인 2에 10을 더한 11호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4를 한 값인 8에 10을 더한 18이 됩니다. 3단의 반복 패턴은 오른쪽 아래 그림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에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3부터 15에 이르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단에서 곱하기 6부터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각각 곱하기 1을 한 값인 3에 15를 더한 18로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4를 한 값인 12에 15를 더한 27이 됩니다. 2단과 3단의 학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대칭 패턴과 반복 패턴, 이 두 가지 패턴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나머지 단들을 배우고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단 건너뛰고 5단 학습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단을 배울 때 2단에서 9단까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는 없으며 쉽게 배울 수 있는 단들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난 이후에 남은 것들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5단 학습은 1학년 2학기 수학과정 속에 시계보기 단원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데 익숙해 있다면 이미 끝났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시계의 분침이 4에 있으면 20분, 6에 있으면 30분, 7에 있으면 35분, 8에 있으면 40분, 9에 있으면 45분이 되며 5단의 곱셈 값들은 이 값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대칭 패턴을 5단 학습에도 적용하면 4 곱하기 5는 5 곱하기 4와 같은 값인 20, 6 곱하기 5는 5 곱하기 6과 같은 30, 7 곱하기 5는 35, 8 곱하기 5는 40, 9 곱하기 5는 4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단 학습법에서 5단의 곱셈 값을 익히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그보다는 5단의 곱셈 값을 기준으로 하여 2, 3단 학습법에서 배운 반복 패턴이 4단부터 9단까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오른쪽의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과 3단의 반복 패턴이 곱하기 6 이상의 곱셈에 대하여 각각 10과 15를 더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4단 이상의 반복 패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곱하기 6 이상의 곱셈에 대하여 각각 20, 25, 30 등등 5와 해당 단을 곱한 값만큼 더한 값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6, 7, 8단을 건너뛰고 바로 9단 학습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단은 9단의 마지막 단이면서 곱한 값들이 다른 단들의 곱한 값들보다 가장 큰 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우측편의 설명과 도표로 정리한 내용만 이해한다면 2단, 3단이나 5단 못지않게 가장 쉬운 단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5단까지 학습의 결과로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9 곱하기 3은 27, 9 곱하기 5는 45, 9 곱하기 9는 81이라는 것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 5개의 값들을 주의 깊게 보면 9단 학습에도 일종의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단을 1부터 9까지 자연수 n에 대하여 9 곱하기 n이라고 할 때 곱한 값의 첫째 자리는 n 빼기 1이 되고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의 합은 항상 9가 됩니다. 그 결과 9단의 첫째 자리의 값은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고 둘째 자리의 값은 9에서 첫째 자리의 값을 뺀 값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른쪽 가운데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원리를 예 1의 9 곱하기 4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첫째 자리는 4 빼기 1인 3이 되고
되고 둘째 자리는 9에서 첫째 자리의 값인 3을 뺀 6이 됩니다. 따라서 9 곱하기 4는 3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9 곱하기 6은 54가 되고 9 곱하기 7은 63이 됩니다. 두 번째 예인 9 곱하기 8에서 첫째 자리는 8 빼기 1인 7이 되고 둘째 자리는 9 빼기 7인 2가 됨으로써 9 곱하기 8은 72가 됩니다. 그리고 구단의 대칭 패턴을 통해서 4 곱하기 9는 36, 6 곱하기 9는 54, 7 곱하기 9는 63, 8 곱하기 9는 72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슬라이드들을 통하여 2단, 3단, 5단, 9단 학습법을 반복 패턴과 대칭 패턴을 적용하여 익히고 남은 숫자들은 9단 학습법을 끝낸 이후의 빈칸들이자 9단 학습 완료 슬라이드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24, 28, 32, 42, 48 등 총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수들도 보라색으로 표시한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 패턴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남은 개수는 6개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6개의 곱셈 값들도 앞의 5단 학습법에서 설명했던 4단 이상의 반복 패턴들 가운데 4단, 6단, 8단 반복 패턴 값들인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을 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구구단 학습을 마무리하게 되며 또한 구구단 학습을 위하여 활용한 구구판이 완성됩니다. 구구판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몇 패턴들을 통해서 구구단을 쉽게 익히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한두 번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코팅한 구구단 학습판을 자녀들이 시시때때로 보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소화하고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구판을 통한 구구단 학습은 암기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각자의 이해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빨리 익히지 못한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가마솥의 밥이 익기를 기다리듯이 또는 봄날의 벚꽃을 기다리듯이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밥은 맛있게 익어 있고 벚꽃도 화려하게 만개하듯이 아이들도 구구단을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되면 수학학습 능력에 있어서 흔히들 양자도약이라고 불릴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뇌리에 구구판이 각인되어 곱셈뿐 아니라 이후에 배울 나눗셈이나 분수, 소수, 방정식, 함수 등의 수학의 놀이터를 자유로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구구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은 끝이 났지만 한 가지 보강학습을 추가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7단 학습과 제곱에 관한 것으로 구구단 학습법을 설명하면서 7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7단을 포함한 구구단 학습이 끝났음을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7단을 별도로 익히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시계보기를 통해서 5단 학습을 했던 것처럼 달력보기를 통해서 7단 학습을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7일 주기의 달력에서 첫째 일요일이 7일일 때 둘째 일요일은 14일, 셋째 일요일은 21일, 넷째 일요일은 7 곱하기 4에 해당되는 28일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 보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7단 학습의 절반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학습하였던 반복 패턴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곱은 같은 수를 곱한 값으로 구구판의 전면과 후면 모두 제곱의 수를 같은 색깔인 보라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단, 3단, 5단, 9단 등의 학습 방법이 설명 시에도 항상 1 곱하기 1에서 9 곱하기 9를 잇는 대각선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기에 구구단 숙지 슬라이드에 이르렀을 쯤에는 웬만하면 1의 제곱값에서 9의 제곱값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수의 곱인 제곱값을 표시한 오른쪽 그림의 아랫부분에 적은 것처럼 그 수의 우측 상단에 1을 작게 쓰고 수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가령 2 곱하기 2인 2의 제곱은 4가 되고 5 곱하기 5인 5의 제곱은 25가 되며 9 곱하기 9인 9의 제곱은 81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구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